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원래 맑고 매끄럽게 흘러야 하는데 끈적끈적해져서 혈관벽에 기름이 달라붙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지요. 놀라운 점은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스스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숨어있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도 평생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나서야 뒤늦게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약 없이도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약물은 필요할 때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습관과 음식입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음식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도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당신의 식탁의 작은 선택이 혈관 건강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피가 탁하다, 혈액이 끈적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져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작은 염증이 생겨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염증과 기름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낀 것처럼 막히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이 기름때를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닦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 대신 어떤 음식이 혈관 속 끈적한 기름을 씻어내고 고지혈증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의사는 보통 약을 권합니다. 흔히 스타틴 계열이라 불리는 약이 대표적이지요. 이 약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근육통, 간 수치 상승, 소화불량 같은 문제 말이지요. 선생님, 약을 먹으니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작정 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약보다 먼저 존재한 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오랜 세월 그런 방식에 적응해왔습니다. 전통의학에서도 약식동원이라여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음식을 통한 관리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핵심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혈액 속 기름이 많아지는 원인은 결국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늦은 밤술, 단 음식이 쌓여서 혈관을 더럽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반대, 즉 혈관을 씻어내는 음식, 기름을 분해하는 성분을 가진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습관 변화만으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20에서 20% 낮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제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가3 캡슐, 홍삼, 각종 혈액순환제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자연 그대로의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훨씬 복합적이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속 알리신은 캡슐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신선한 휘발성 성분입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의사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식습관을 지키면 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불이 크게 났을 때 소방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이 다시 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집안 전선을 점검하고 기름을 닦아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음식이 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하지만 음식으로 혈관을 관리하는 선택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약의 용량을 줄이고 때로는 약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에서는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효과를 가진 전통적인 조합, 바로 마늘과 꿀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지요.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늘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를 넘어서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기름때가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늘만으로 먹을 때보다 꿀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꿀 속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늘이 기름때를 막아주고 꿀이 혈관벽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니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수년째 약을 드시던 분인데 늘 피곤하고 근육통이 심해 약을 중간에 끊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건강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진 마늘 한 쪽과 꿀 한 숟갈을 함께 드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정도 지나자 손발이 덜 저리고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약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꿀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심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같아 보여도 몸은 다 다르다. 내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절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는 마늘과 꿀의 조합이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치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비슷하더라도 염증이 줄면 혈관이 훨씬 건강해지고 막히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마늘과 꿀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선생님, 3일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뚫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 약 대신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바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하지만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보물 같은 식품들입니다. 마늘과 꿀이 혈액의 끈적임을 줄여주는 비밀 조합이라면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들은 혈관을 닦아내는 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소를 그냥 섬유질 정도로만 생각하고 진짜 효능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채소 속에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때를 서서히 청소해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색 채소 중에서도 특히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주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진료하던 환자 한 분은 고혈압 약을 오래 드셨는데 시금치를 매일 나물로 드시면서 혈압 수치가 점점 안정되더니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더 약이네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흔히 암 예방식품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혈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양파를 생으로 먹기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볶거나 구워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샐러드에 양파 반 개를 꼭 넣어 드셨는데 1년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놀랄 만큼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채소들이 특별하거나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주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기 반찬에 치중하고 채소는 곁들이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혈관이 점점 기름에 막히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밥상의 중심을 채소로 바꾸세요. 그러면 혈관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채소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연구는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하지만 어떤 연구는 눈에 띄는 수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반찬 한두 가지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밥상을 차릴 때 고기보다 채소의 양이 두세 배 많아지면 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채소와 더불어 혈관 건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견과류와 오메가-3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알맹이들이 어떻게 혈관 속 기름을 녹여내는지 과학적 원리와 실제 경험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아마시, 들깨, 그리고 들기름은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기름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달라붙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속 지방이 서로 엉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더 맑고 매끄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기름이라 할 수 있지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LDL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를 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호두 3알과 들기름 한 숟갈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분은 손발이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졌지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군것질이나 과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간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들깨와 들기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할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루테올린이 있어 혈관을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들기름은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밥에 살짝 비벼 먹으면 손쉽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호두 3알, 들기름 한 숟갈, 그게 혈관 보험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과류의 섭취량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 약 30g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열량이 과해져 체중이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다 나쁘다 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혈관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마치 문에 바르는 윤활유처럼 혈관에도 적절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견과류는 당신의 혈관뿐 아니라 당신의 기억까지 지켜줍니다. 이제 당신은 음식만으로도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내고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에서는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 바로 혈당과 혈중지질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왜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서 혈당과 지방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밥이나 빵,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결국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고지혈증이 자주 동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이 많아지면 지방이 늘어나고 이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앞당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형제 같은 질병이지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점심마다 음료수를 꼭 곁들이고 저녁에는 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도 높고 중성지방도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밥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음료수 대신 보리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밥만 줄였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볍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당이 오르면 단순히 당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기고 그 혈전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혈중지질 관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 연구는 혈당 조절만 잘해도 지방 수치가 함께 안정된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혈중지질을 조절해야 혈당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혈당과 지방은 따로 관리할 수 없고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당분이 혈관벽 단백질과 결합하여 마치 끈적한 시럽이 배관벽에 들러붙듯이 혈관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 거친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더 쉽게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보다 먼저 채소나 단백질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비빔밥을 드신다고 하면 먼저 나물과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반 공기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혈중지질도 함께 안정됩니다. 당신이 혈당과 지방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식탁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와 연결된 또 다른 중요한 기관, 바로 간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왜 고지혈증이 악화되는지 그 숨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만드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보다 간에서 새로 합성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혈중 콜레스테롤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간이 약해지면 고지혈증이 악화됩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 기관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담즙산으로 전환시켜 배설하며 필요에 따라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콜레스테롤 조절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면, 즉 지방간이 생기면 이 기능이 망가집니다. 콜레스테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기름이 더 많이 떠다니게 되지요. 제가 기억하는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술을 즐기셨습니다. 특별히 과식하지도 않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하셨는데 피검사에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이분은 고기나 기름을 많이 안 먹는데 왜 그렇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술이었습니다. 술이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 혈관까지 나쁘게 한 겁니다. 술을 줄이고 간을 보호하는 음식을 드시게 하자 반년 뒤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는 간에 부담을 덜 주는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을 보호합니다. 또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간 효소를 자극해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단,
과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2잔 이내가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간과 콜레스테롤의 관계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간이 건강해야 고지혈증이 잡힌다 고 강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간이 약해지면 약물 치료도 제대로 효과를 못 낸다 고 지적합니다. 결국 간은 혈관 건강의 숨은 조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간은 조용히 손상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지요.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확인되면 이미 오래된 생활습관의 흔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간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지금 술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콩을 늘리는 작은 습관이 간을 살리고 그 간이 다시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제 당신은 혈당, 혈중지질, 그리고 간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 바로 운동이 만드는 혈관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왜 단순히 몸매 관리가 아니라 혈액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운동은 혈관을 청소하고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혈관 속 끈적한 기름이 조금씩 녹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에 맑은 물을 꾸준히 흘려보내면 이물질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걷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하루 5,000보 이상 꾸준히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약 대신 걸으세요. 걷기가 당신의 혈관을 닦아줍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 근육이 커지면 포도당과 지방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어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낮아집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2달 뒤에는 오히려 관절이 더 튼튼해지고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약이 될 줄 몰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운동이 혈관을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빨라지면서 혈관벽에 전달력이라는 자극이 가해집니다. 이 자극은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게 돕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니라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생물학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운동의 효과를 두고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해야 가장 좋은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하루 30분 걷기가 충분하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반드시 헬스장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 혈관에도 이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음식을 바꾸고 간을 보호하며 운동으로 혈관을 젊게 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바로 수면과 혈관의 재생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혈관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혈관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상처, 혈액 속 염증과 노폐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멈춘 밤에 정비공들이 들어와 부품을 교체하듯 혈관도 잠자는 동안 재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뒤척이면 이 중요한 재생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벽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작은 손상이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일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깎아먹는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약은 깜빡할 수 있지만 잠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불면증에 시달리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생 습관을 바꾸고 밤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게 했습니다. 몇 주 뒤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불면으로 인한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수면 하나가 혈관 건강을 크게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수면의 질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호르몬 균형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안정되어 과식을 막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이는 곧 혈당 조절과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혈관에 쌓이는 지방을 줄여줍니다. 다시 말해 잘 자는 것이 곧 혈당과 지방을 동시에 다스리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8시간을 자더라도 자주 깨고 얕은 잠만 잔다면 혈관 재생 효과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6시간만 자더라도 깊은 잠을 꾸준히 유지하면 혈관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기.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혈관의 회복력도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음식, 운동, 수면까지 혈관을 관리하는 핵심 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의 일상 식탁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한국인의 식습관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혈관을 공격하는지, 또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맛있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혈관을 공격하는 숨은 함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고기 위주의 식사입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은 혈액 속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높입니다. 고기는 힘의 원천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혈관을 무겁게 짓누르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술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회식, 모임, 명절에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은 간을 손상시키고 지방을 쌓이게 하여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술은 혈당까지 올려 혈관에 이중의 부담을 줍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술은 괜찮지 않나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적정량의 와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정량을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이 걱정된다면 술부터 줄이세요.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지요. 그러나 지나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은 혈압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 끼니 국물까지 꼭 드셨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국물만 반으로 줄이셔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늦은 밤 식사입니다. 한국인은 야식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치킨, 라면, 족발 같은 야식은 혈관에 큰 타격을 줍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액 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혈관벽에 기름때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학계에서도 한국인의 식습관 문제를 지적합니다. 서양인보다 상대적으로 채소와 곡물을 많이 먹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름지고 짠 음식, 술 문화가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양을 줄이기. 술은 주 1회, 1에서 2잔, 원칙 지키기. 국물은 절반만 먹기. 야식은 과감히 끊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이 약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혈관은 결국 막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로 약 대신 음식과 생활습관을 바꾸어 고지혈증을 이겨낸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실천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환자분들이 생활을 바꿔서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약을 줄이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활력이 되돌아오는 순간은 의사로서도 큰 감동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0대 후반 남성 환자입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식 자리가 많았고 늘 고기와 술을 즐겼습니다. 결국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도 피곤하고 두통이 잦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선 식습관부터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고기 대신 생선 위주로 바꾸고 술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늘 다진 것과 꿀을 한 숟갈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석 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밥상 덕분이군요. 또 다른 사례는 70대 초반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늘 손발이 차고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곤 했습니다. 검사에서는 중성지방이 높고 혈압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30분 걷기와 호두 3알, 들기름 한 숟갈을 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손발이 덜 시리고 혈액검사 결과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운동하고 견과류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생활이 바뀌니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한편 65세 남성 환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을 먹으면서 근육통이 심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저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을 줄이고 대신 시금치, 브로콜리, 양파를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근육통은 사라지고 혈관 검사에서도 개선이 보였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때문에 병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식습관이 문제였군요.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환자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계속 드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의 용량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이며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자들이 이뤄낸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몸과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길을 희망과 확신으로 걸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약 대신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마늘과 꿀, 시금치와 브로콜리, 호두와 들기름 같은 친숙한 음식들이 어떻게 혈관 속 끈적한 기름을 녹여내는지 알게 되셨지요. 또 혈당과 지방이 서로 얽혀 혈관을 막는 원리를 이해하셨고 간 건강이 왜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혈관을 되살리고 깊은 잠이 혈관을 회복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살아낸 변화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이 어떤 상태이든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미 늦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손상되었다가도 다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낡은 도로를 천천히 보수하듯 혈관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로 다시 매끄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마늘 한 쪽과 꿀 한 숟갈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탁에서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건 결심뿐입니다. 저녁에 TV를 보며 과자를 집어드는 대신 호두 3알을 꺼내는 건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약을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큰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숟가락, 오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내린 결정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늘 곁에 있고 걷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이미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볍고 맑은 머리, 종아리가 당기지 않는 다리, 계단을 오르며 느껴지는 탄력 있는 심장 박동.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작은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